그런데요, 오늘 국회에 이재명 대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 실형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 중인데요. 수감 중인 사람을 불러서 일방적인 주장 판 깔아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1313호 소위 말한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다시 갑자기 무슨 방북 비용을 대납했었다는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경고합니다. 경고하세요. 그 과정에서 1차 경고합니다. 검찰의 송석준, 유상범 1차 경고합니다. 지속적이고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145조 1항에서 경고합니다. 검찰의 자,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네, 말씀하세요.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싶고 뭐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오늘 유독 이화영 증인이 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아니 유독 위원장님이 지금 그렇게 유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유튜브를 찍으세요. 앞으로 법당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곽규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계속 끼어들고 방해하기 때문에 오늘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근데 되레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껴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 화면이 참 공교로웠습니다. 호준석 대변인. 그런데 네네. 오늘 법사위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부른 목적은 네.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인데 증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온 반면에 검사들이 안 나와서 검사 없는 검사 탄핵 청문회가 됐어요. 박상영 검사라는 분 평판이 굉장히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냥 원칙대로 정치적인 색깔 없이 수사하는 분이라고 한 지금 영국에 연수 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청문회 나오라는 그 요구서가 송달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올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의무조차 이제 부과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검사 없이 저분 한 분만 나왔어요. 저분. 이화영 전 부지사. 저분 한 분만 나온. 동공이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 보니까 저분은 이제 우리 역사에 남을 만한 말 바꾸기의 그 아이콘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갈비탕, 뭐 차장면 얘기까지 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님도 검찰 조사 받으실 때 곰탕을 드셨다는 게 기사가 다 남아 있어요. 누구든 피의자는 예. 아니 죄지어서 교도소 가도 거기서 밥은 다 주는데 피의자를 밥을 안 먹이고서 조사를 하면 인권 탄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 조사받는 사람들한테 밥 배달해 주는 업체에는 짜장면, 그 짬뽕 같은 중식 또는 갈비탕이나 곰탕 아니면 뭐 백반이든 찌개든 이런 거 다 이제 골라서 드실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자, 저분이 올해 4월에 이렇게 말씀하 처음에 검사실 맞은편 창구방 1315호에서 술자리 회유가 예. 있었다라고 얘기했다가 검찰이 증거 제시하니까 아니다. 1313호 검사실에 연결된 영상 녹화 주사실이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예. 영상 녹화 주사실은 밖에서 들여다볼 수 없게 돼 있어서 거기서 회유할 수 있었다라는 게 변호인의 말이었는데 검찰이 사진까지 냈습니다. 130cm 곱하기 90cm 엄청나게 큰 창문이 있어서 밖에서 다 들여다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날이 6월 30일 작년이라고 하다가 검찰이 출정 기록 제시하니까 7월 3일이라고 말을 바꿨다가 또 기록 제시하니까 5월, 6월 사이에 불상의 날, 어느 날인지 모를 날이다라고 예.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술 마셨다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입에만 댔다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꿨고. 그러니까 검찰이 뭐 내용을 입증할 때마다 하나하나 탄핵당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전부 다 말을 바꾸고 다 거짓말이었어. 근데 또 나와서 또 이제 저런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들어줘야 됩니까? 예. 연어뿐 아니라 짜장면, 갈비탕, 검찰이 지속적으로 회유와 압박을 계속해서 뭔가 본인을 엮으려고 했다라는 건데,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물론 뭐 검사 탄핵 청문회, 뭐 검사 안 나왔으니까 뭐 강제로도 끌어오겠다, 야당 목소리, 그 뭐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인을 불러서 구속 수감 중인 1심에서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와서 일방적으로 본인 다 얘기할 수 있게 법사위 원장이 판 깔아주고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인 건지에 대한 의문일 거예요.
어쨌든 저거는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청문회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무슨 뭐 판을 깔아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이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부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부분이 박상용 검사가 탄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일단 먼저 짚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 검사가 오늘 청문회이기 때문에 출석의 의무는 없습니다. 아마 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예. 거기에서는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출석의 의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죄가 없다면 이렇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판을 깔아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본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본인을 소명했으면 될 일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변호사 비용의 대납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려다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뭐가 안 나오니까 이 변호사 이 비용 대납이 갑자기 방북 비용 대납으로 사건이 바뀌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계속해서 진술 회유 조작 이런 부분들의 시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측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와서 반박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을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주었을 때 나왔어야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일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긴 했습니다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증인으로서 여러 국회에서 항변을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먹힐지 이런 부분들은 좀 미지수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온 마당에 일단 나왔으니 국민의힘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애둘러서 이재명 대표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민 혈세로 세비 받으면서 왜 이재명 대표 변호사나 해야 할 일을 국회에서 해야 합니까? 저는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유리한 자료를 하나라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방탄 의도이고 검사들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무려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42일간 이화영 증인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을 보고받고 관여되어 있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적은 있었죠. 그게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백하는 사실이 있죠.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아니 자백을 했었냐고 묻는 거잖아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자백하지 않았고 아니 조서가 나와 있고 당시 아니 허위 자백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화영 증인이 자백하는 그 조서 내용에 같이 서명 날인까지 했었어요. 저는 이화영 증인께서 굉장히 조금 희생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주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해서 지금 민주당 정파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본인이 하기도 싫은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 출신인 이제 주진우 의원과 곽규택 의원이 한마디씩 했는데요. 특히 그 부분이에요. 아까 주진우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윤기천 부위원장님 그 왜 뭐 이재명 변호사나 해야 할 일을 국회에서 하냐라고 하면서 아니 일단 그때 검찰 본인 변호인이 사인한 거 아니냐 자백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자백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되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구속된 이후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이제 검찰에다가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사실에 대해서 자백했다 이런 진술이 나온 이후에 기사가 나온 이후에는 예.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관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변호인도 바뀌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분에게 박찬대 현 원내대표가 아마 전화했다는 사실도 크게 보도가 되고 그때부터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나섰거든요. 그 이유는 뭐겠는가?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백을 뭐 제 생각에는 뒤집으려는 노력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근데 문제는 저 당시에 자백하고 또 자백을 번복하고 이런 법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여러 번 바뀐 건 인정을 한다. 근데 그것은 재판부의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신빙성 판단을 1심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자백을 본인의 진술을
본인이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 그 진술 조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를 배척하는 판단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상윤 검사의 탄핵 조사 청문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회유 협박이 만약에 인정이 됐으면 1심 재판부에서 그거를 증거를 배척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의성과 그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걸 알겠습니다. 인정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럼 왜 저렇게 청문회까지 하면서 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잖아요. 근데 박상현 검사가 만약에 진술에 이게 그 회유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료 제출 요구한 거 보면 탈탈 털고 있어요. 예. 박상현 검사가 처리했던 사건 전부, 가족 외국 여행 갔던 거 전부, 이것이 만약에 모두 그 중에서 뭔가 하나 나와가지고 탄핵 사유가 된다 싶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부분이 뭐 잘못된 기소다, 또 심지어는 재심의 요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재판을 국회에서 한 거다라는 주진 의원의 말이 맞는 거죠. 대북송금 의혹의 수사검사를 흔들기 위한 여러 가지 야당의 전략이다. 아까 잠깐 화면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배우자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요. 호준석 대변인. 네네. 당시에 이른바 공개 부부싸움이 여러 보도가 될 정도로 뭐 남편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뭐 마치 정신 차리라고 했나요? 약간 이런 취지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아예 여당에서는 아니 당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본인이 받을 형량보다 더 중한 처벌 받는 거 아닌가? 뭐 그래서 곽규택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희생이란 말도 이제 너무 좋은 말이고, 사실 이제 그 이화영 씨는 이재명 씨의 원래 신복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의.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번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북한 루트를 뚫는 이제 전문가, 그런 용병 같은 걸로 이제 영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선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다가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그 혐의를 받게 되니까 안 되겠다,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이제 어느 순간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진술조서에 이제 서명 날인까지 한 거 아닙니까? 반복 보고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때 정성호 의원이 교도소 찾아가서 특별 면회를 하죠. 이화영 씨를. 그다음에 박찬대 현 원내대표는 저분 이제 부인 만나가지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이제 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부인이 정신 차려 법정에서 소리치고 이제 이렇게 크게 한 다음에 다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음 그 정권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잡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확실히 줄을 섰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4월 4일에, 4월 5일에 이거 술자리 회유 주장했거든, 처음으로. 몇 달 동안 안 하다가 느닷없이 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4.13 총선이 민주당이 사실상 승리할 것이라는 대세가 사실상 굳어진 다음에 그 얘기 이제 하고 나선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공헌한다, 그런 쪽에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없었던 검색 탄핵 청문회, 여야의 공방 목소리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증인 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련돼서 그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재판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청문회는 그 이화영, 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사 탄핵 청문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청문회는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정치 검찰의 이재명 대표 스토킹 범죄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행태에 관한 청문회다. 지금 검찰의 증거 조작이나 증인 해유, 협박 등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는 명백한 검사의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유리한 이화영 진술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일방적인 청문회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뭐 유상범 의원 말 맞다나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일, 물론 뭐 누군가는 대북송금의 주 검사를 흔들기 위한 야당의 술책 아니냐고 하지만 뭐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검사도 없었고 재판 좀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마치 검찰의 스토킹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입법부가
사법부를 뭔가 좀 더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여당의 비판은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절차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회법에 따라서 청문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박 검사에 대해서 탄핵 관련된 조사를 하기 위한 청문회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주인공은 박 검사인 것이지 이화영 전 부지사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아닙니다. 따라서 박 검사가 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고 박 검사가 나와서 본인이 회유나 압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돼서 직접 증언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예. 이화영 전 부지사만 지금 출석을 해서 본인의 증언들을 계속 이어나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짚어볼 필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 검사 탄핵 청문회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